그 예전에 도둑이 우리 칙성마을에 들어와서 쌀을 훔쳐가지고 이 은행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이 가도 계속 은행나무 주변만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도둑이. 그래서 날이 밝은 다음 날 주민들에 의해서 그 도둑을 잡았다는 거죠. 우리 동네에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었던 혹은 나도 몰랐던 우리 동네 문화유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물들이 되게 멋있고 펭귄 마을도 되게 잘 꾸며 있어서 재밌었어요. 사람들을 찾아오게 하는 문화유산 중에는 나무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핫플인 양림동의 매력을 높이는 문화유산이 바로 호랑가시 나무입니다. 잎사귀가 뾰족해 호랑이가 등을 긁는 데 쓰인다고 해서 호랑가시 나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기독교에서 호랑가시 나무는 성스러운 나무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양림동에 가지고 왔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호랑가시 나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옆에도 안 오고 그러니까 문이 노랗고 막 새파랗고 막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안 봤습니다. 그래서 강주로 왔는데 여기가 풍장터였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 버려진 땅 누가 오도 않고 저녁이면 여기저기서 그냥 으시시하고 귀신 날 정도로 그런 땅에 정착을 하니까 누가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림동이 선교사들로 해서 발전되고 오늘날 이 문화촌으로 근대와 현대를 잇는 문화마을로 해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과거와 현대가 지금 어우러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식 건물로 해서 빌딩 같은 것은 없고 그러지만은 여기에 많은 예술 작품도 있고, 예, 그럼 또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대화 시대의 양식들을 간직하고 있는 건물들의 형태가 흥미로웠고 또 주변의 자연의 경관과 같이 잘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에 자연과 인공이 충돌하는 이미지들에 대한 그런 자료를 일상의 풍경에서 수집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곳에 입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랑가시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헐리우드를 흔히 말할 때 그런 이름의 영문 이름의 나무인지도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몰랐었고, 또 크리스마스 리스 장식을 만드는 데 쓰이는 나무인 줄을 몰랐었어요. 근데 이곳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 나무가 가진 배경이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어서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이곳이 단순히 어떤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역사와 관련된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가진 지역임을 알게 되면서 많은 흥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금 더 확장된 작품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를 보기 위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올 수 있게 나무를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화유산으로서 나무의 가치를 오래전부터 알아오신 충효마을 사람들과 버드나무 이야기입니다. 구신바위라는 게 있는데 이 광주에서 한 700~800m 전방에 그 개구자
생식기 신자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가 마을을 쳐다보는 형국인데 이 마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남녀경연의 불륜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비보림을 조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일 속성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 왕버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왕버들 5구를 심게 되었고, 추가해서 그 일매일송이라고 하는데 미아나무와 소나무도 심게 되어 있습니다. 충효동 왕버들군은 김덕령 장군이 태어났을 때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 일명 김덕령 나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버드나무 근처에는 김덕령 장군과 그의 일가를 기리는 정렵이각, 그리고 충효마을의 역사를 간직한 마을 공동우물도 있습니다. 품으려면 서히 들어가서 품어도 받아내고 떠주고 온다는 게 시원해. 그래도 지금은 이제 전기로 품어버려 못 알아. 칠성마을은 풍수상 황소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에 와우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형은 터가 매우 거세서 이 터를 밟기 위해서 황소의 입에 해당하는 곳에 부유를 상징하는 그 방죽을 파놓았고, 황소의 곧비를 묶어놓기 위해서 당산 할머니인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황소의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돌을 7개를 올려놓고 정월 대보름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보싸움 놀이를 통해서 이 거센 터를 밟았다고 하는 것이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의 구비 전승을 통해서 보싸움 놀이 유래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산 할머니에 대한 스토리는 그 이름하여 옷돌마을 사람들이 전하는 당산 할머니 스토리입니다. 그 예전에 도둑이 우리 칠성마을에 들어와서 쌀을 훔쳐가지고 이 은행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이 가도 계속 은행나무 주변만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도둑이. 그래서 날이 밝은 다음 날 주민들에 의해서 그 도둑을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은행나무가 정말 영험하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 마을에서는 지금 그 마을 수호신으로 지금 여기에서 당산제를 지극정성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기록상으로는 80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수령이 800년. 높이는 한 25m 되고 둘레는 약 13m 정도 됐고, 광주시 기념물 10호로 지금 지정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문화유산을 어렵게만 생각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학창시절 우리는 수업보단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를 궁금했습니다. 이처럼 문화유산도 억지로 기억해야 할 수업이 아니라 재밌는 이야기를 품고 있는 첫사랑 이야기 같은 것이 아닐까요?